단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사 피부염 자체가 얼굴의 홍조나 화끈거림이 주된 증상이고, 이런 원인이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혈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버리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혈관의 확장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원장님, 혹시 한의원에 오신 분들 중에 자기는 여드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루성 피부였거나 주사 피부염인 경우가 꽤 있나요? 생각보다 많죠. 어떤 병원에서는 여드름, 어떤 병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어떤 병원에서는 아토피, 어떤 병원에서는 주사 피부염, 이런 식으로 다 진단이 다르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진단이 다르게 되면 처방도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약물을, 외용제를 사용하시다가 좋아질 때는 좋아지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신 분들이 실제로 많죠. 근데 진단이 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드름이든 지루성 피부염이든 주사 피부염은 검사로 음성 양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육안상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증상들, 그리고 육안상의 증상 플러스 자각 증상이면은 간지러움, 따가움, 붓기, 열감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피부 질환을 좀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가야겠네요. 아무래도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가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환자가 본인의 그런 자기가 느낀 증상을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진단이 달라진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현재 증상인 경우도 있고, 예전부터 와왔던 증상이 이제 지금은 증상이 바뀐 경우도 있고, 이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이력에 따라서도, 예전에는 이런 외용제나 연고를 썼을 때는 이런 반응이었는데 연고나 외용제나 약 처방이 바뀌면서 반응들이 달라지면서 증상들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죠. 원장님, 그러면은 환자가 본인이 느끼는 그 아픔을 좀 불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거를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나요? 일단은 1번으로는 현재 증상을 여쭤보는 게 필요하고요. 현재 증상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홍종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붉어지거나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에서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전의 증상과 지금의 증상을 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른 반응들, 그리고 예상되는 반응 플러스 환자 본인만의 반응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죠. 지금 오랫동안 아파보신 분도 있고 좀 비교적 최근에 아팠던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더 정확한 편이에요? 일단은 이제 급성으로 오신 분들이 표현상의 증상은 훨씬 정확하고요. 근데 만성인 경우에는 당장의 증상들 위주로 표현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예전의 증상들이 그 환자분이 표현하지 못한 다른 증상들이 섞여 있거나 숨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전의 치료 이력,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실제로 현재 얼굴의 상태, 피부 표면의 상태, 피부 표면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증상이 겉으로 보기에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보면 다른가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별 구분은 명확해요, 사실.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이 임상적인 증상 구분은 명확한데, 오래된 분들은 이제 섞여 있어 혼재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이 돼서 염증이 확장된 경우, 여드름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혈관 반응이 예민해지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관이 이완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자각 증상, 간지러움, 따가움, 열감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증상은 분명히 자각 증상도 다르고 육안상의 임상 양상도 다르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만성화가 될수록 진행될수록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증상이나 임상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드름이랑 지루성 피부가 같이 있어요. 치료 방법이 조금 접근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뭘 먼저 해야 돼요? 일단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주사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의 염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전반의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잡는 게 우선이어서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지루성이랑 주사 같이 오기도 하나요? 같이 올 수 있죠. 그런 같이 올 수 있죠. 경우에는 뭐 뭘 더 우선으로 한다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표면의 염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주사 피부염은 혈관 반응에 예민하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관에 이완이 되면서 진행되는 경우인데, 혈관이 이완되면서 확장되고 염증이 생기는 주사 피부염은 회복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제법 걸립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반대로 피부 표면의 염증부터 잡고 단계적으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자각 증상부터 잡는데 비교적 주사 피부염보다 빨리 걸립니다. 그럼 재수 없으면 세 개 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만약에 내가 지루성 피부염이 같이 있는데 여드름 치료를만 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여드름이랑 지루성 피부염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드름에 필요한 항생제나 아니면 피지 조절제, 그리고 압출 관리, 진정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압출하는 행위 자체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 접촉성 자극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접촉성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반복되면 만성 염증으로 가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의 전반의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죠. 주사 피부염인데 내가 여드름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세균성 주사 피부염은 세균 반응으로 인해서 발진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그게 오래되면 될수록 여드름과 혼재되어서, 여드름은 사실 그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모공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피지 분비가, 각질 분비가 원활하게 되면 낫는 건데, 이런 압출 자극으로 인해서 여드름을 압출하면 되는데 여드름이 아닌 단순 모낭염, 이런 세균 반응들에 대한 이 케어를 압출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지루성 피부염이랑 주사 피부염인데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잡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보통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사 피부염은 말 그대로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혈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버리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혈관의 확장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겉으로 봤을 때 사실 의료진들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딱 지금 거울을 봤을 때 좀 구분을 짓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여드름이랑 지루성 피부랑 주사 피부에 좀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드름은 좁은 영역의 여드름이 많은 경우에는 그 영역이 붉어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드름은 그 모공 자체를 막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모공에 대한 여드름 반응들을 우선 살펴보는 게 1번이고,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표면에 자리 잡은 전반의 염증이기 때문에 피부의 붉어짐, 그리고 붓기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피부 표면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지질층이 조금 말라지면서 피부가 각질처럼, 마치 비듬처럼 인설이라는 각질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주사 피부는 어때요? 주사 피부염은 1차적으로 증상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주사 피부염은 일단은 얼굴에 홍조, 화끈거림, 그러면서 얼굴이 증상이 없지만 붉어지고, 이 붉어짐이 잘 안 빠지고 오래 지속되거나 자리를 잡는 증상,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임상 양상. 혹시 세균성과 비세균성 차이는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죠. 주사 피부염을 크게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누는데, 세균 반응은 말 그대로 세균의 반응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발진들이, 오돌토돌한 발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돌토돌한 발진 중에서도 모낭염 대표적이고요. 그런 발진들이 동반이 되는데, 비세균성인 경우에는 피부 표면은 매끈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얼굴 홍조, 화끈거림 이런 증상들은 자리를 이미 잡은 분들이 있죠. 사실 병원에서 해주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집에서 내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 증상에 대해서
내가 홈케어로 집에서 좀 관리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사 피부염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사 피부염은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급격한 온도 차이에 대한 노출이에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은 자각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열감이 상열감이 올라오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아이싱을 하거나 냉찜질을 얼굴에 올려놓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도움이 분명히 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이싱으로 인해서 차가운 자극이 얼굴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다시 따뜻한 자극이 노출되고 이런 급격한 온도차에 대한 반응이 자꾸 피부 표면에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혈관 확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사 피부염은 그냥 실온 정도의 정수를 거즈로 올려놓는 정수팩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는 집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도 역시 말씀드린 정수팩이 도움이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표면에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설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각질이 보이는데 각질이 보이면 오히려 보습제를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덧바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돼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안을 가볍게 하고 더 보습을 더 줄여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조하다고 너무 그 수분 크림을 떡 바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네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여드름은 그리고 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드름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드름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분들은 집에서 압출하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짤 수 있는 피지의 압출성 여드름이 있고요. 굳이 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발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압출을 집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헷갈리면은 여드름은 보통 그 피지 조절약을 먹잖아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것도. 헷갈리면 조심해야죠. 헷갈리면 조심해야죠. 오히려 피지 조절제를 통해서 몸 자체 피부 표면이 건조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지루성 피부염이 더 악화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내가 피부 질환이 가진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돼요? 보통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다 오래된 만성의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이미 기존에 치료를 받은 경력 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래된 반복된 염증 반응을 즉 만성의 염증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식의 치료, 그리고 이 열 대사 순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 보통 염증 반응이 이렇게 있고 순환이 잘 안 되면 손발은 차지만 상부의 열감이 항상 자리를 잡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순환 기능을 개선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상체의 열은 내려주면서 몸 전체의 순환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식의 유도를 하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치료. 피부 장벽 스스로 버텨주는 힘을 만들게 해서 새살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 이런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3가지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몸에 이제 독소들이 많이 쌓인 분들은 그만큼 위의 반응들을 하기 위한 이제 치료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 안에 쌓여 있는 누적되어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즉 해독의 관점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집에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좀 열을 순환하는 방법이나? 일단은 이제 해독 관점에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좋은 걸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그래서 피부 조직을 붓게 하고 열감을 만드는, 아니면은 몸속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달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우선 제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염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열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감염 신호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날음식들, 생야채, 회, 이런 날음식들도 제한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그러면 내원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약간 뭐 홈케어 방법이나 그런 주의사항이나 그런 안내문 있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도 있나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환자마다의 그 특이 사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쓰거나 반복적으로 썼던 분들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지,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감염 신호들, 진물이 나거나
오돌토돌한 발진들이 하루가 다르게 퍼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증상들을 잡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특수 상황에 따라 홈케어 방법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스테로이드를 바로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끊으면 바로 너무 반동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럼 약간 그런 주기도 좀 세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스테로이드를 써왔던 분들은 갑자기 끊으면 그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의존도를 천천히 환자분이 썼던 이력에 따라서 줄여가는 테이퍼링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집중적인 치료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루성 피부는 사실 그 수면 습관이나 피로도에 영향을 많이 중요하죠.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실제로 수면제를 드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면제를 계속 일단 드시면서 저희의 치료 방식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가이드를 드리나요? 그럼요. 약을 예를 들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종류가 있으면 이런 약은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복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잠깐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의원이랑 원장님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회춘단 경희류 한의원 류한성 원장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난치의 피부 질환들, 오래된 반복된 만성의 피부 질환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피부 질환을 통해서 이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치료 방식들을 저의 치료와 더불어 홈케어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치료해 나가는 방식들로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